왕을 살렸는데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1608년 조선. 한 남자가 선조 임금의 침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침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선조는 그날 밤 숨을 거뒀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이가 왕을 죽였다. 그 남자의 이름은 허준. 서울 출신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어이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당한 그가 어떻게 세계기록 유산이 된 동의보감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천민에서 명의로, 역적에서 성인으로 25년간의 집념,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바꾼 500년 의학사.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39년 한양.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허로는 무과에 급제한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영혼이라 불리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서얼. 첩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조선은 신분제가 철저했습니다. 서얼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고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양반 자제들과 같은 학당에 다닐 수조차 없었죠. 그 아이의 이름은 허준이었습니다. 어린 허준은 똑똑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었고 세상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너는 서얼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허준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술이었죠. 조선시대의 의원만큼은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서얼이어도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허준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원이 되겠다. 하지만 의학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승을 찾아야 했고 그 스승이 서얼인 자신을 받아줘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허준은 유이태라는 명의를 만났습니다. 유이태는 허준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허준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의학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약초를 외우고 침법을 익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죠. 그리고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20대의 허준은 이미 한양에서 소문난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물론이고 양반들도 허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서얼 의원, 실력이 대단하다더라. 하지만 허준의 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내의원이었죠. 내의원. 왕과 왕실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서얼이 내의원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1570년대 허준의 나이 30대 중반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병약했습니다. 두통에 시달렸고 소화도 잘 안 됐죠. 내의원의 어이들이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선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한양에 실력 좋은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허준이라는 자입니다. 다만 서얼 출신입니다. 선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얼을 궁궐해드린다. 신하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선조는 결정했습니다. 불러들여라. 허준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궁궐이었지만 허준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조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선조의 병이 나았습니다. 두통이 사라졌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선조는 놀랐습니다. 이 자, 실력이 대단하구나. 1574년 허준은 35세의 나이로 내의원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출신으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하지만 내의원에서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이들은 허준을 무시했습니다. 서울 주제에 감히 내의원에 저런 놈이 왕을 치료한다니 말이 되나? 허준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허준은 계속해서 선조를 치료했습니다. 선조의 신임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590년 허준의 나이 51세.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선조가 허준을 불렀습니다. 허준, 그대를 정삼품 당상관으로 임명하노라. 정삼품 당상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의 정삼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상관이 되면 왕 앞에서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양반 대접을 받는 것이었죠. 서얼이 당상관이 되다니.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허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허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은 곧 찾아왔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진 것입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다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조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죠. 선조는 도망쳤습니다.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선조가 물었습니다. 어이들은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어이들이 도망쳤습니다. 왕을 버리고 자기 살기를 찾아 떠난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허준이었습니다. 진이 여기 있사옵니다, 전하. 선조는 허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허준. 그렇게 허준은 선조와 함께 의주로 향했습니다. 전쟁의 포와 속을 헤쳐나가며 왕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의주에서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제대로 된 약도 없었고 의료 도구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침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허준은 깨달았습니다. 조선에는 제대로 된 의학서가 없구나. 중국 의학서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나는 약초로 조선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서가 필요했습니다. 허준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허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허준은 상상도 못할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1596년 전쟁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선조는 허준을 불렀습니다. 허준, 그대에게 명을 내리겠다. 분부하시옵소서, 전하. 백성들을 위한 의학서를 만들어라. 양반이든 상놈이든 누구나 쉽게 읽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책을 만들라. 허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진, 명을 받들겠나이다. 선조는 허준 외에 4명의 어이를 더 임명했습니다.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모두 조선 최고의 어이들이었죠. 5명의 어이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이들은 허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죠. 서울 주제에 우리와 같은 일을 한다고? 회의 때마다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모든 것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1년이 지났습니다. 양예수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과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김응탁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죠. 이명원과 정예남은 다른 업무로 바빠졌습니다. 왕실의 치료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결국 남은 사람은 허준 혼자였습니다. 허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혼자 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이었으니까요. 허준은 혼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왕과 왕실을 치료했습니다. 밤에는 의학서를 집필했죠. 중국 의학서 85종을 읽었습니다. 조선 의학서 28종을 참고했습니다. 총 113종의 책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더했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치료하며 쌓은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 허준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몸 안쪽부터 시작하자. 내경편. 몸의 내부, 오장육부를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외형편. 피부, 머리, 눈, 코, 입 등 몸의 외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잡병편. 각종 질병과 치료법을 정리했습니다. 당액편에서는 약재를 다뤘습니다. 조선에서 나는 약초 1400여 종을 수록했죠. 마지막으로 침구편.
침과 뜸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총 25권 25책.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608년 허준의 나이 6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선조가 위독해졌습니다. 허준은 급히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선조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허준은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약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였죠. 전하, 침을 놓겠습니다. 허준은 떨리는 손으로 침을 들었습니다. 평생 수만 번 침을 놓았지만 이날만큼은 손이 떨렸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조는 숨을 거뒀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이가 왕을 죽였다. 허준이 잘못된 치료를 했다.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특히 허준을 싫어하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울 주제에 감히 왕을 치료하더니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허준을 처벌해야 합니다. 허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치료하던 왕이 죽은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조정은 허준을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직 박탈. 그리고 유배형. 허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69세의 노인이 된 허준은 외딴 시골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허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동의보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2년 동안 작업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았고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았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허준은 유배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원고를 가져와 계속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참고할 책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즉위한 광해군이 허준을 불렀습니다. 광해군. 선조의 아들이자 임진왜란 때에 허준이 치료했던 바로 그 세자였습니다. 허준을 복권시켜라. 전하, 그러나 내 명이다. 허준은 선왕을 죽인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광해군은 허준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허준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70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말했습니다. 허준, 동의보감을 완성하시오. 전하, 선왕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오. 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허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드시 완성하겠나이다. 광해군은 허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책은 모두 구해주었습니다. 보조 인력도 붙여주었습니다. 허준이 오직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죠. 허준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이었지만 청년처럼 열정적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웠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준은 정말 동의보감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이제 클라이맥스가 다가옵니다. 1610년 허준의 나이 71세.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허준은 마지막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다. 25권 25책. 총 1만여 개의 처방. 14년간의 작업. 동의보감이 완성된 것입니다. 허준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들었습니다. 평생의 역작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나이다. 광해군은 직접 원고를 살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대단하오, 허준. 이것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오. 조선의 보물이오. 광해군은 즉시 출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5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을 어떻게 출판할 것인가?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목판에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야 했죠. 25권을 목판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오.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겠소. 1613년 드디어 동의보감 목판본이 출간되었습니다. 허준은 완성된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74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선왕의 명을 완수했구나. 그런데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첫째, 한글병음 표기였습니다. 당시 의학서는 모두 한문으로만 쓰여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허주는 달랐습니다. 약재 이름 옆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놨습니다. 인삼련슨, 인삼, 감초간사어, 감초. 이렇게 한글을 병기해서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 조선의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중국 의학서는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 약재들은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웠죠. 허주는 조선에서 나는 약초 1400여 종을 수록했습니다.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약초를 캐서 치료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허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셋째, 예방의학을 강조했습니다. 내경편에서 허준은 이렇게 썼습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은 하책이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넷째, 체계적인 분류였습니다. 내경편, 몸의 내부. 외형편, 몸의 외부. 잡병편, 각종 질병. 당액편, 약재. 침구편, 침과 뜸.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전역의 의원들이 동의보감을 공부했습니다. 백성들도 동의보감을 베껴 썼습니다. 한글 병음이 있어서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책만 있으면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동의보감의 영향력은 조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614년 동의보감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의사들이 이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학서보다 뛰어나다. 중국에서도 동의보감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수십 차례 재출간됐죠.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에도시대 일본에서 동의보감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일본 의사들의 필독서가 된 것이죠. 동쪽 나라 조선의 의학이 이토록 뛰어나다니.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의학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200년 넘게 중국, 일본,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의학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의 제목이 동의보감일까요? 동의는 동쪽 나라의 의학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의학이라는 의미죠. 보감은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즉, 조선 의학의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허주는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의학이 있다. 중국 의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의학이 있다. 이것이 동의보감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을 완성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계속 치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다. 허준의 명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의술을 전수했죠. 너희들이 이 의술을 이어가야 한다. 백성들을 위해 써야 한다. 1615년 허준의 나이 77세. 허준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평생 남을 치료했지만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허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동의보감을 완성했고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제 여한이 없구나. 스승님, 너희들이 이 의술을 이어가거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날 밤, 허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얼로 태어나 천대받았던 소년. 의술로 길을 열어 조선 최고의 어이가 된 남자. 왕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나 불멸의 책을 완성한 의원. 허준의 삶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동의보감은 살아남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동의보감은 한의학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의학의 정수를 집대성한 책이며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의 평가였습니다. 허준이 죽은 지 39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출신의 의원이 만든 책이 세계적인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허준은 왜 이토록 집착했을까요? 왜 모든 것을 잃고도 동의보감을 완성하려 했을까요? 그 답은 허준이 동의보감 서문에 쓴 글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의학서는 어려워서 백성들이 읽을 수 없다. 나는 쉬운 의학서를 만들어 백성들이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게 하고 싶다. 허준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얼이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 차별받았던 허준. 하지만 그는 신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허준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허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허준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한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학생들은 동의보감을 공부합니다. 연구자들은 동의보감을 연구합니다. 왜일까요? 400년 전 책이 왜 아직도 유효한 걸까요? 그 이유는 동의보감의 철학에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방법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지, 어떻게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양생. 몸을 기르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양생을 강조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러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4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의학도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의보감의 영향력은 의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몸이 안 좋으면 기가 허하다고 말합니다. 기혈이 순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개념이 동의보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계탕, 보신탕, 각종 보양식. 이런 음식 문화도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열치열. 더울 때 뜨거운 것을 먹어서 더위를 이긴다. 이 개념도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의 건강 개념, 음식 문화, 생활 방식. 모든 것에 동의보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준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1991년 MBC에서 드라마 허준이 방영되었습니다. 최고 시청률 64.5%.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이 허준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왜일까요? 허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얼로 태어나 차별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낮아도, 환경이 나빠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허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2013년 서울 강서구의 허준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허준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그곳에는 동의보감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00년 전 허준이 직접 쓴 원고입니다. 사람들이 그 원고를 보며 감탄합니다. 이 작은 글씨로 25권을 다 썼다니. 70세 넘은 노인이 이 방대한 작업을 혼자 해냈다니.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허준의 이야기가 주는 힘입니다. 현재 동의보감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동의보감을 연구합니다. 특히 예방의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한다. 허준의 철학이 현대 의학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한의학이 주목받았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 예방을 위한 처방, 모두 동의보감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400년 전 허준의 지혜가 21세기에도 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준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서얼이라는 신분,
왕의 죽음으로 인한 유배.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허준은 자신의 명예나 부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셋째, 평생 학습하는 자세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공부했고, 연구했고, 집필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넷째, 실력으로 증명하는 태도입니다. 차별과 무시를 받았지만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허준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2024년 현재 동의보감은 여전히 출판되고 있습니다. 한글판, 영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익히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동의보감 관련 책들이 수십 종 있습니다. 동의보감으로 건강 지키기, 동의보감 가정, 의학, 동의보감 다이어트.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허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천허 씨 가문은 허준 덕분에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서울 출신이었던 허준이 당상관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양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준의 증손자 허임도 명의가 되었습니다. 침술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죠. 허준의 의술이 대를 이어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양천허 씨 후손들은 허준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선조는 동의보감을 쓴 허준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허준의 묘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소박한 묘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의대생, 한의대생들이 찾아와 절을 합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찾아옵니다. 허준 선생님, 제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세요. 허준의 묘 앞에서 사람들은 다짐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허준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정신입니다. 철학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신분이 낮아도, 환경이 나빠도,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허준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의 미래는 어떨까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동의보감은 유효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현재 AI 연구자들이 동의보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1만여 개의 처방을 AI에 학습시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는 것이죠. 환자의 체질과 증상을 입력하면 AI가 동의보감의 처방을 추천한다. 400년 전 지혜와 21세기 기술이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K-뷰티, K-푸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방 화장품, 한방 건강식품, 모두 동의보감의 원리를 응용한 것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허준이 꿈꿨던 것 이상입니다. 조선 백성들을 살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539년에 태어나 1615년에 죽은 한 남자. 서얼로 태어나 천대받았지만 의술로 길을 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이가 되었지만 왕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25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허준. 그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인술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서얼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를 정의한다. 허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분은, 환경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허준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당신도 불멸의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3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의보감은 17세기 동아시아 의학 지식의 백과사전이다. 의학뿐만 아니라 인쇄술, 출판 문화의 측면에서도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인간의 의지와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인간의 의지와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바로 허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준이 400년 전에 시작한 여정.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을 읽는 모든 사람, 허준의 정신을 이어받는 모든 사람이 그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여정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서울에서 성인으로, 천민에서 명의로, 한 사람의 집념이 만든 25권의 책. 그 책이 400년을 넘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준과 동의보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한계는 당신이 정합니다. 허준처럼 그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당신도 불멸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